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기 위해 꼭 섭취해야 할 5가지 최고의 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을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동맥에 손상이 쌓여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한 입이 동맥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합니다. 매일 선택하는 채소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체내 나트륨 수치의 균형을 맞춰주는 5가지 필수 채소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양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각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현명한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채소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평소 무심코 생으로 먹곤 하지만 사실 혈압을 진정시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식품의 형태를 한 약이라고도 불리는 부드러운 짙은 녹색잎, 시금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금치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혈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조리된 시금치 한 컵에는 약 558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나트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몸이 불필요한 수분을 붙잡게 되고 이는 동맥 내부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칼륨은 자연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여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고 혈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이 실제로는 매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시금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천연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중요한 분자입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리딩의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와 같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류가 개선되고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동맥이 유연하고 열려 있으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녹색 채소가 여러분의 심장과 동맥을 지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호자인 셈입니다. 시금치의 또 다른 이점은 마그네슘과 엽산에서 나옵니다. 이 두 영양소는 혈관의 내벽인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이 확장하고 수축하는 것을 조절합니다. 만약 이곳이 손상되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은 동맥벽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엽산은 세포 복구를 돕고 혈관벽 내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순환계의 건강한 리듬을 유지해줍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조리된 상태로 약 1컵에서 1컵 반 또는 샐러드용 생시금치로는 2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에 우리 몸이 칼륨과 질산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늦은 밤 소화 활동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에 섞어 드시거나 오믈렛에 넣거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볍게 볶아 드셔보세요. 단,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과도한 조리는 섬세한 질산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살짝 찌거나 가볍게 볶아서 밝은 녹색과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고를 때는 잎이 단단하고 싱싱하며 짙은 녹색을 띤 것을 찾으세요. 색이 옅거나 노란 잎은 이미 영양소가 손실된 것입니다. 냉동 시금치를 선호하신다면 라벨에 소금 무첨가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가 얻으려는 건강상의 이점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이 작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시금치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잎채소는 표면에 잔류 농약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통조림 시금치를 사는 것입니다. 통조림 한 번 섭취로 400mg 이상의 나트륨을 먹게 될 수 있어 혈압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시금치를 물에 너무 오래 삶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질산염과 미네랄을 물에 다 씻겨 내려가게 만듭니다. 가볍게 찌는 것이 항상 더 나은 선택입니다. 또한 혈액응고 방지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시금치의 높은 비타민 K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시금치를 샐러드처럼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익혀 드시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식단에 녹색 채소를 더한 후 몸의 컨디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조리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삭아삭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며 혈관을 열어주고 경직을 막아주는 달콤한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혈압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혈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면 카어디 비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가치를 드리는 영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비트는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트에는 동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화합물이 가득합니다. 비트의 짙은 붉은색은 베타라인이라는 색소에서 나오는데, 이는 혈관 내벽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벽이 매끄럽고 유연하게 유지되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쓰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동맥 내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염증은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는 것은 심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트에는 또한 100g당 약 250mg의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하여 동맥에 이완하고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은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축기 혈압은 혈압 측정 시 위쪽에 나타나는 숫자로 심장이 뛸 때마다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는지 보여줍니다. 영국 킨메리 대학교 킨메리 유니버서티 오브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트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측정 가능한 수준의 혈압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산화질소는 동맥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하여 지구력을 높이고 사고를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비트의 또 다른 핵심 영양소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혈관벽을 자극하여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엽산은 이 화합물을 분해하여 동맥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연 엽산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심장 기능을 돕고 장기적인 혈관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매일 익힌 비트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혹은 비트 주스 4온스, 약 120ml 정도가 효과적인 양입니다. 생비트를 갈아서 샐러드에 넣으면 기분 좋은 아삭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우면 비트 특유의 천연 단맛이 살아납니다. 구운 비트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은 비트 속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레몬의 약한 산성은 비트의 흙냄새를 잡아줍니다. 상쾌한 옵션으로는 비트 베리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익힌 비트 반개, 바나나 반개,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무가당 아몬드 밀크 한 컵을 믹서에 넣고 갈아보세요. 이 음료는 질산염, 칼륨, 그리고 베리의 천연 항산화제를 제공하여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섭취 시간은 오전 중반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혈압이 가장 높은 낮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질산염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비트를 구매할 때는 단단하고 잎이 싱싱한 녹색을 띤 작거나 중간 크기의 것을 고르세요. 비트 잎에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시금치처럼 볶아 드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절여진 피클 형태의 비트는 피하세요. 높은 나트륨과 식초가 심장 건강의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비트는 냉장고에 랩으로 싸서 보관하면 영양 손실 없이 최대 1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섬유질 없이 비트즙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통채소의 섬유질과 함께 주스를 마시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비트를 먹은 후 소변이나 대변이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색소가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다량의 비트 주스를 카페인과 섞어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카페인은 동맥을 수축시켜 산화질소의 이완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스 대신 식사에 비트를 요리로 활용해 보신 적 있나요? 조리 방법과 타이밍에 따라 천연 질산염의 흡수율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심장 건강을 자연적으로 지키려는 더 많은 분에게 이 영상이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지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강력한 화합물을 지닌 아삭한 녹색 십자화과 채소의 영웅입니다. 브로콜리를 소개합니다. 브로콜리는 심장과 동맥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는 혈관을 직접 보호하고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천연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으로 세포 내의 특별한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들은 마치 내장된 청소 시스템처럼 작용하여 독소를 제거하고 동맥 내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내벽이 건강하게 유지될수록 플라크가 쌓이거나 혈관이 굳어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은 설포라판이 혈관 벽에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복구하도록 도와 동맥의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혈류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로콜리의 또 다른 힘은 비타민 C 함량에서 나옵니다. 단 한 컵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 전체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동맥벽의 구조를 형성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동맥이 유연성을 잃으면 딱딱해져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등을 통해 꾸준히 비타민 C를 섭취하면 동맥의 강도와 유연성을 유지하여 이러한 과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유해 분자가 혈관 조직을 자극하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한 컵당 약 460mg의 칼륨을 제공하여 체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칼륨은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게 도와 혈류 내 압력을 낮춥니다. 더불어 브로콜리의 칼슘은 혈관이 적절히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는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 5분 정도 가볍게 찌는 것이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푹 삶는 등 과하게 조리하면 항산화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효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굽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맛은 살리면서 영양소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레몬 제스트, 껍질을 살짝 더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고 레몬은 풍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를 추가하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강한 향이나 쓴맛 때문에 브로콜리를 피하시곤 합니다.
영양소 손실 없이 맛을 개선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나요? 마늘을 곁들여 굽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수프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고를 때는 송이가 빽빽하고 짙은 녹색을 띠며 노란 반점이 없는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노랗게 변한 것은 신선도가 떨어져 영양소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소스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브로콜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는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고 비타민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4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에 흠뻑 적신 브로콜리는 피하세요. 포화 지방이 심장에 좋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보충제가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채소 자체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의 완벽한 조화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삭한 식감과 풍미,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C가 터져나오는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을 준비하세요. 바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단순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혈압과 혈액순환을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프탈라이드라는 천연식물 화학물질 그룹에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동맥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고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동맥이 이완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프탈라이드가 함유된 샐러리 추출물이 경증 고혈압 환자의 동맥 유연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즉,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합성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심혈관계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샐러리는 나트륨과 칼륨의 특별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체내 수분 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이러한 균형 덕분에 샐러리는 약한 이뇨작용을 하여 탈수 없이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어 조직 내에 수분을 가두고 혈압을 높입니다. 샐러리의 미네랄 조합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줄기 하나하나에는 아피제닌과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혈관 염증과 싸웁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 탄력성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적인 범위에 머물게 됩니다. 샐러리를 식사에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3-4줄기를 먹거나 수프나 샐러드에 다진 샐러리 반 컵을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샐러리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잘 어울립니다. 미네랄이 소화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을 돕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신선한 샐러리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은 천연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부드러운 해독 효과를 줍니다. 닭고기나 야채 수프에 깍둑썰기한 샐러리를 넣으면 식감을 살릴 뿐만 아니라 칼륨과 항산화제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푹 삶기보다 가볍게 끓이면 조리 후에도 영양가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샐러리를 살 때는 밝은 녹색의 단단하고 아삭한 줄기를 고르세요. 구부렸을 때 쉽게 뚝 부러져야 합니다. 속이 비거나 부드럽고 시든 것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것이니 피하세요. 샐러리는 물컵에 세워 보관하거나 호일에 느슨하게 싸서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 근처에 두면 천연 에틸렌 교환으로 향이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샐러리는 대부분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줄기 이상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균형이 깨져 피로감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샐러리 씨앗 보충제는 처방받은 이뇨제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농축된 샐러리 추출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샐러리는 잔류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가능하면 채소용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더 화려하고 풍미 넘치며 달콤함과 알싸함을 동시에 주고 동맥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우리 몸을 채워줄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활기찬 파프리카, 피망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파프리카는 접시에 색을 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가장 농축된 천연 공급원 중 하나로
건강한 혈압과 혈관 강도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중간 크기 파프리카 1개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배가 넘는 비타민C를 제공하여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에 이완 신호를 보내 순환을 개선하고 동맥의 긴장을 낮춥니다.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동맥이 더 건강하고 전반적인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또한 노화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기 쉬운 혈관 내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크립토잔틴, 루테인, 제아잔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동맥 경직을 막고 원활한 혈류를 유지해줍니다. 이 식물성 색소들은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거나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동맥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는 위험을 줄여 혈관을 유연하고 반응성 있게 유지합니다. 파프리카는 맛이 순하지만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시노이드가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가벼운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심혈관계의 압력을 덜어줍니다. 또한 파프리카 한 컵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공급에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폐물과 과도한 나트륨 제거를 도와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량을 균형 있게 만들어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예방합니다. 최고의 효과를 위한 섭취법을 살펴볼까요? 매일 얇게 썬 파프리카 한 컵을 생으로 혹은 가볍게 구워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파프리카는 비타민C를 가장 많이 보존하며 살짝 구우면 단맛이 살아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은 비타민C와 항산화제를 대량 파괴함으로 피하세요. 파프리카를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카로티노이드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볶음 요리, 샐러드, 파이타에 넣거나 후무스와 함께 아삭한 간식으로 즐기기에도 완벽합니다. 파프리카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나고 매끄러우며 색이 선명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는 보통 녹색보다 항산화제가 더 많고 맛이 달콤합니다. 주름지거나 물렁한 부분은 수분과 영양소가 빠져나간 것이니 피하세요. 유기농이 가장 좋지만 일반 파프리카를 구매하신다면 껍질에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베이킹소다를 푼물에 잠시 담가 깨끗이 씻어주세요. 색깔에 따라 영양 차이가 클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빨간색은 가장 잘 익은 상태로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C 농도가 가장 높고 녹색은 덜 익어 약간 쓴맛이 나지만 여전히 유익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5가지 채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하나의 간단한 저녁 습관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혈액순환을 돕는 저녁 스트레칭 및 유연성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스트레칭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밤새 혈압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이 적은 저항으로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잠들기 전 10에서 15분의 가벼운 유연성 운동이 야간 혈압 상승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칭이 동맥 내부의 얇은 막인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방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고 이완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면 심장이 무리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로 다리와 엉덩이 스트레칭에 집중하세요. 이 부위는 하루 종일 수분이 정체되기 쉬운 가장 큰 근육 그룹입니다. 앉아서 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벽을 짚고 서서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몸통을 가볍게 비틀어 코어 순환을 여는 동작을 해보세요. 각 동작을 할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호흡 패턴은 이완과 심박수 조절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마무리로 벽에 다리를 기대고 2분간 올려두는 동작을 하세요. 이는 정맥 환류를 도와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쉽게 돌아오게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순환 불균형에 자주 영향을 주는 발목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잠들기 30에서 60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몸을 차분하게 하면서도 개선된 혈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하거나 식사 직후에 하는 것은 피하세요.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45분이 지난 뒤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적었던 날이라도 매일 밤 실천하면 순환을 안정시키고 혈압 급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카모마일이나 히비스커스 차를 한 잔 마시면 혈압을 낮추고 휴식을 취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매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약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칼륨과 질산염으로 동맥 긴장 완화, 비트, 산화질소를 생성해 원활한 혈액순환 지원, 브로콜리, 설포라판과 비타민C로 동맥벽 유연성 유지, 샐러리, 프탈라이드와 필수 미네랄로 자연스러운 체액 균형 촉진, 파프리카,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로 혈관 복구 및 보호, 저녁 스트레칭, 몸을 이완시키고 야간 혈압 안정화.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매일 튼튼함과 균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어디 비브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혈압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안도라고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